과일을 아예 드시지 않았던 이제 30대 초반 남성분이셨어요.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건강관리 잘하고 있다라고 느껴지잖아요. 근데 이분이 프로틴을 또 많이 드시다 보니까 살을 빼서 건강하자가 아니라 근데 이 말이 전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많이 먹었는데 또 먹는 걸 또 억제하고 줄여서 또 살을 빼야 되는 그러면서 또 건강을 찾아야 되는. 그 소장님께서는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음식에 관심을 가지셨고 실제로 책도 이제 그쪽으로 많이 쓰셨잖아요.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암 환자분들을 위주로 해서 뭐 식단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 주시고 계신데 실제로 음식을 이렇게 바꿨더니 정말 이렇게까지 우리 몸이 좋아지더라. 소개해 줄 만한 좀 사례가 있을까요? 너무 많죠. 그 효과가 정말 짧은 기간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놀랍기도 합니다. 정말 짧은 기간이라는 건 한 3 일에서 5일 정도만 해도 과일을 아예 드시지 않았던 이제 30대 초반 남성분이셨어요. 또 운동을 아주 좋아하고 근육 만들기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어서 매일 헬스장에 빠지지 않고 가고 매일 닭가슴살을 거의 빠지지 않고 드시는 분이었어요.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다라고 느껴지잖아요. 근데 이분이 프로틴을 또 많이 드시다 보니까 통풍의 그 증상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었습니다.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그 부분이 이제 통풍의 증상이 나타나서 근육통이 있었던 거죠. 이분에게 하루 한 끼만 과일 식사를 해라라고 했을 때 이분이 3일 정도 지났는데 운동할 때 그 부분의 통증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'아 진짜 효과가 빠르구나.'라고 느끼게 됐습니다. 최근에도 어떤 독자분이 이제 상담에 오셨었는데 무려 한 2년 전부터 제 책을 읽고 실천하신 거예요. 강의를 듣고 또 책을 읽고 아침과의 습관이라는 책을 읽고 실천을 하셨는데 너무 과일을 좋아했지만 보통 과일에 대한 생각이 뭐 '당 몰아간다. 살찐다.' 이런 것 때문에 못 드시다가 과일이 좋다라는 이 책의 내용을 보고 거의 삼시세끼 과일과 채소 그리고 구황작물 이런 식으로 인제 드셨는데 이분이 10 킬로가 빠졌다는 거예요. 70 대였고 8 개월 정도 실천하셨는데 뭐 '살 빼야지.' 놀아간 게 아니고 그냥 너무 맛있어서 이 식사를 계속 했는데 10 킬로가 빠지고 고혈압 내려가고 당뇨 수치 정상되고 그다음에 지방간까지 해결이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. 그래서 이분은 본인이 맛있는 걸 이렇게 많이 먹고도 좋은 몸이 되기 때문에 친구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알렸대요. 한 친구는 과일 사 먹기가 좀 어려운 친구여서 과일을 직접 보내준 분이 있었는데 당뇨 수치가 150 정도로 높은 수치였다고 합니다. 근데 이분도 한 달 정도 과일을 드셨는데 90 정도로 확 떨어지게 됐대요. 그래서 이분은 계속 주변에 과일을 계속 알리고 있다 하더라고요. 뭐 그 외에도 뭐 독자분들이 이제 이번 아침과의 습관 책에 그 후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. 많이 사례들을 또 보내주셨어요. 그래서 평소 알았던 비염도 사라졌다, 뭐 위축성 위염도 사라졌다, 뭐 다이어트 되는 것은 너무 자동이면서 몸에 이제 염증이 사라지다 보니까 다양한 불편한 증상들이 모두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해주십니다. 암 환자분들도 뭐 상담하고 있지만 뭐 염증 수치 또 그리고 간 수치 그리고 백혈구 수치가 정상으로 다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저는 이제 연구소에서 주기적으로 이제 세포 기능 검사를 하는데 세포의 건강도 이걸 측정하는 기계가 있거든요. 세포의 건강도 위상각이라는 것과 또 세포 내 수분 대사, 세포 수분 또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의 지수, 에너지 저장 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통해서도 이 수치들이 계속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나 하루 한 번쯤은 좀 필요하다. 삼시세끼가 아니더라도 하루 한 번 또 하루 하나 이라도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. 이것만 좀 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건강 관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 소장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이제 현대의학을 이제 대중요법인 측면이 강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. 그러니까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보더라도 살이 찌고 뚱뚱하니까 너는 먹는 걸 많이 먹어서 그래. 그러니까 뭐 운동을 하거나 먹는 걸 줄여라 이런 식의 처방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해 가지고 대부분 실패한단 말이죠. 설령도 빠졌다 할지라도 다시 또 요요라는 현상이 오고 그 어떻게 보면 이 방법은 이게 살이 빼는 거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방법인가 했을 때 약간 이제 의구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보다는 반복론적으로 계속 다른 것들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이제 소장님께서 지금 방금 소개해 주신 사례를 보면은 내가 먹는 걸 줄이지 않고 먹는 걸 똑같이 먹되 바꿨을 뿐인 건데 오히려 살이 빠졌다라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굶는 게 굉장히 힘든 건데 굶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으면서 살이 빠진 게 지속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 살이
빠진 상태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런 관점에서 봐서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제대로 된 영양과 음식을 섭취해 줘야지만 우리 몸 회복을 한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죠? 네, 그렇죠. 다이어트를 위해서 살을 빼서 건강하자가 아니라, 근데 이 말이 전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건강하면 살찌지 않는다. 그 모든 야생동물들을 보면 적정 체중을 가지고 있잖아요. 사람만큼 뭐 과체중, 뭐 고도비만, 초고도비만 이런 룰이 없죠. 야생동물은 자기가 배고프면 먹고 또 배부르면 먹지 않습니다. 또 본인들이 먹어야 되는 음식을 먹죠. 또 유독 잡식동물이라고 하는 이 사람만 그렇게 먹을 것도 다양하고, 또 이렇게 식품 산업도 발달하고, 또 이걸로 인한 폐도 사실 많은 것도 사실이죠. 많이 먹었는데 또 먹는 걸 또 억제하고 줄여서 또 살을 빼야 되는, 그러면서 또 건강을 찾아야 되는 이런 접근, 또 얼마나 또 비만 치료제 시장도 얼마나 또 큽니까? 그래서 사람이 먹어야 되는 음식을 먹으면 건강하면서 적정한 자기 체중을 유지한다.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, 그 사람이 꼭 먹어야 되는 음식 중에 하나가 과일 식사라고 보고 있는 거죠. 우리가 아까 이제 암의 원인을 얘기할 때 먹는 거만큼이나 이 스트레스가 이제 큰 영향을 준다고 얘기를 나눴었는데, 이 스트레스가 어쨌거나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고 이것이 자율신경을 이제 어떻게 보면 균형을 잃게 만들어서 이것들이 이제 우리 몸이 제대로 원활하게 기능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건데, 그러면 이 교감신경이 만약에 항진됐다라고 표현하잖아요. 이 교감신경이 항진됐다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나요? 가장 빠르게 느낄 수 있는 것은, 엄청나게 긴장했을 때 소화가 딱 안 되는 것 경험을 해보셨잖아요. 그래서 교감신경 항진은 일단 혈당 혈압을 올리고 소화 효소를 멈추게 합니다. 몸이 긴장해서 어떤 과업을 수행해야 되는 상태로 바꿔주는 게 교감신경이죠. 그래서 긴장 상태, 에너지를 그 과업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소화시키는 데 에너지를 쓰지 못합니다. 우리가 긴장하면 고혈압을 체크할 때 집에선 정상이었는데 병원 가면 이 수치가 바뀐다는 분들 계시잖아요. 또 최근에 내가 음식을 바꾼 게 없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혈당이 치솟았다라는 분도 계시거든요. 이런 분도 이제 상담을 했었는데, 확실히 스트레스가 나쁜 것 같아요,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. 그래서 모든 수치들이 이제 올라가게 돼요. 네. 그리고 혈관이 확 수축이 되면서 혈구들이 지나간 통로가 좁아지게 됩니다.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몸에 이제 산소 영양소 공급이 잘 안 되게 되는 거죠. 이제 그러면 내 몸이 과긴장 상태에서 이제 근육도 너무 딱딱하게 굳고, 오랜 시간 긴장한 사람들은 어깨도 많이 굳어 있고 목도 뻣뻣하고 이런 증상이 있잖아요. 이런 식으로 몸이 다 뭔가 수축되는 상태, 뭔가 좁아지고 딱딱해지고 굳어지는 상태, 소화 요소도 잘 안 나오는 상태, 이런 쪽으로 바뀌는 게 이제 교감신경 항진이다, 교감신경으로 인한 과긴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긴장하면 음식 먹는 것도 체하잖아요. 또 식사 자리에서 상대방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거나 또 화내는 어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급체를 또 하잖아요. 이런 것들이 다 교감신경이 항진됐을 때의 증상으로 볼 수 있는 거죠.